최근 3년 국내 석유화학업계에 매서운 한파가 몰아치고 있죠. 중국발 공급 과잉에 업황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국내 빅3 기업들은 줄줄이 적자에 직면했고요. 특히 업계 1위인 LG화학은 지난해 영업이익이 63%나 급감하면서 최악의 한 해를 보냈습니다. 더구나 사업의 또 다른 축인 2차 전지 소재까지 전기차 캐즘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실적 부진에 이중고를 겪고 있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LG화학의 주가 역시 지난 1년 사이 반토막으로 추락, 주주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죠. 때문에 반등의 키를 쥐고 있는 이 사람, 신학철 부회장의 전략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신학철 부회장은 지난 2019년 구광모 회장이 영입한 첫 번째 외부 출신 CEO죠. 한국 3M의 평사원으로 입사해 미국 본사 부회장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이력으로 한때 셀러리맨 신화로까지 불렸었고요. LG화학에 입성한 뒤 석유화학 사업의 체질 개선을 이끌어왔습니다. 최근 실적 부진으로 인해 부회장 자리가 위태롭다는 예상도 있었지만요. 작년 연말 인사에서 세 번째 연임에 성공해 임기를 3년 더 보장받게 됐는데요. 이제 신학철 부회장의 미션은 단 하나, 사업구조 개편과 포트폴리오 고도화를 통해 위기 탈출의 돌파구를 열어야 한다는 겁니다. 신학철 부회장은 자신을 믿고 맡긴 이유를 진짜 실적, 그리고 안정적인 성과로 증명해낼 수 있을까요? 오늘은 리더십 시험대에 오른 LG화학 신학철 부회장의 전략을 짚어보겠습니다. 3M 재직 당시 신학철 부회장의 별명은 혁신 전도사, 조직원들의 역량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특유의 소통 리더십으로 탁월한 경영 능력을 인정받았다고 하는데요. 구광모 회장이 순혈주의를 깨고 신학철 부회장을 직접 영입한 이유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보수적인 색채가 강한 LG의 혁신을 불어넣고 성장 한계에 다다른 석유화학 사업의 의존도를 낮춰달라는 주문이었는데요. 신학철 부회장의 답은 과감한 사업 다각화였죠. 배터리 소재, 친환경 소재, 혁신 신약, 이 세 가지 신성장 동력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 전략을 펼친 건데요. 실제 사업 재편 효과는 상당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을 물적 분할한 뒤 LG화학은 2차 전지 소재 회사로 변모했고요. LG엔솔의 외형 성장 덕에 양극재 중심의 소재 매출이 급증, 역대 최대 실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신학철 매직이 제대로 통했다, 이런 평가를 받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고성장은 여기까지였죠. 이후 전기차 시장의 수요 부진과 석유화학의 불황까지 깊어지면서 실적은 하락세에 접어들었고요. 급기야 작년에는 적자 상황에까지 내몰리게 된 건데요. 그렇다면 발등에 불이 떨어진 석유화학 사업의 반등 전략은 뭘까요? 바로 기초 범용 소재 라인은 줄이고 고부가 가치 소재 비중을 높여 수익성을 회복하겠다는 겁니다. 최근 석유화학 산업은 중국 업체들의 값싼 기초 소재 공급 과잉에 중동 산유국까지 석유화학 설비 투자에 나서면서 앞으로 호황의 사이클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회의적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죠. 때문에 범용 기초 소재 제품으로는 중국과 중동을 이겨낼 재간이 없으니 유일한 해법인 고부가 가치 제품으로 반등의 돌파구를 찾으려는 전략인데요. LG화학을 비롯한 국내 석유화학 기업들은 과거 업계의 호황에 취해 고부가 가치 소재로의 전환에 소극적이었죠. 때문에 불황이 닥쳐서야 뒤늦은 대응을 한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신학철 부회장은 여수 공장 6개의 PVC 라인 중 2개를 초고중압도 PVC 라인으로 전환 중이죠. LG화학이 개발한 고부가 가치 PVC 제품을 통해 전기차 충전 케이블 시장에 본격 진출하고 더불어 자동차용 접착제를 통해 모빌리티 소재 시장을 적극 공략, 이를 통해 수천억 원 규모의 매출을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신학철 부회장이 점 찍은 또 하나의 성장 동력, SAF, 지속가능 항공연료입니다. SAF의 2027년 시장 규모는 31조 원에 달할 전망이죠. LG화학은 이탈리아 국영 에너지 기업과 손잡고 충남 대산에 바이오오일 생산 공장 건설을 추진 중인데요. 바이오오일을 생산해 SAF 원료를 확보함으로써 글로벌 SAF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가져간다는 각오입니다. 앞으로 고부가 가치 소재를 통해 얼만큼의 경쟁력을 회복하느냐가 실적 반등의 관건이 될 텐데요. 그렇다면 신학철 부회장이 주력해온 2차 전지 소재 사업의 전략은 뭘까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선 상당한 태도 변화가 보입니다. 신학철 부회장은 작년 초까지만 해도 소재 분야의 투자 축소는 없고 계획된 투자를 지속해가겠다, 이렇게 강조해왔죠. 하지만 이후 LG화학은 양극재 생산 능력을 하향 조정한 건 물론 연간 설비 투자도 축소했습니다. 헝가리의 분리막 원단 합작법인을 추진하는 사업도 무기한 연기된 상황이죠.
때문에 재무 안정성도 중요하지만 미래 경쟁력에 중요한 사업은 속도감 있게 밀어붙여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요. 신학철 부회장, 일단은 보수적으로 투자 속도를 조절하되 대신 북미 투자만큼은 뚝심 있게 이어간다는 입장입니다. 미국의 중국 견제가 강화되면 국내 기업에게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으니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인 북미에서 반등의 물꼬를 트겠다는 건데요. LG화학은 세계 최대 석유 기업 엑슨모빌과의 업무 협약, 그리고 미국 테네시주의 양극재 공장을 통해 북미 지역에서 이어지는 리튬, 양극재, 2차 전지 공급망 경쟁력을 구축함으로써 원가 경쟁력과 수익성을 높여간다는 전략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게 신학철 부회장의 글로벌 리더십인데요. 신 부회장은 20년 넘게 3M에서 근무하며 다양한 미국 현지 네트워크를 갖고 있죠. 구광모 회장이 신 부회장을 유임한 것도 트럼프 2기 정부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미국 사업 확장을 고려한 조치라는 해석도 많습니다. 앞으로 신 부회장의 글로벌 네트워크가 실질적인 파워를 발휘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텐데요. 하지만 신학철 부회장이 풀어야 할 진짜 숙제가 있습니다. 추락한 주가와 주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인데요. LG화학은 한때 황제주였죠. LG엔솔의 IPO로 10조 원이 넘는 자금이 유입된 덕분에 LG엔솔과 LG화학이 빠른 성장을 할 수 있었지만요. LG엔솔을 물적 분할한 뒤 주가는 반토막이 났고요. 최근에 20만 원대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때문에 주주들 사이에서는 LG엔솔 물적 분할로 뒤통수를 치더니 바닥을 헤매는 주가로 또 한 번 주주를 배신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LG화학의 주주들은 배터리 사업의 과실을 전혀 누리지 못한 셈입니다. 과연 실적 반등을 통해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고 주주들의 깨진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앞으로를 지켜봐야겠죠. 2025년의 대외 환경은 더 쉽지 않을 것이며 LG화학에겐 또 다른 도전의 해가 될 것이다. 적극적인 실행력으로 포트폴리오를 고도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혁신을 이뤄가겠다. 신학철 회장이 신년사에서 한 말인데요. 업계 전문가들 사이에선 향후 2-3년 안에 스페셜티로의 사업 재편이 이뤄지지 않으면 국내 석유화학 업계가 공멸할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옵니다. 미래 산업 트렌드에 맞는 고부가 가치 제품을 개발하는 것만이 지속성장의 해답이라는 건데요. 신학철 부회장은 과감한 사업 재편으로 LG화학의 혁신을 주도한 인물입니다. 그 역량을 토대로 석유화학 업계의 마지막 골든타임을 사수할 수 있을지, 그리고 LG화학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함께 지켜봐 주시죠.